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같이 캐주얼한 우주선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는 요 그리드를 없앨 거예요. 필터에서 워크 플랜 이렇게 해서 없애주시면 되고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전 제가 보기 편하려고 없앤 거라서 저는 못 없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필터에서 여러 가지가 조정이 가능해지고요. 다 가능해지는데 월드 엑시스까지는 있는 게 편하니까 여기에서 저희는 실린더를 만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못 찾으시는 분들은 Shift C를 누르게 되면은 검색하는 칸이 나와요. 이 검색창에다가 슈퍼디의 모든 기능을 다 검색할 수 있고 태그 여러 가지들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Shift C는 외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스플레이에서 그라운드 쉐이딩 라인스를 설정해 주시고요. 실린더에서 화이트 세그먼트랑 로테이션 세그먼트가 있는데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8로 해줄 것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सब디비전을 적용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सब디비전 적용하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선의 경우에는 보통 이 우주선인지 로켓인지 약간 애매한데 보통 이제 윗부분이 좀 약간 달걀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깨줄 겁니다. C 누르면 에디터블로 깨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탑뷰에서만 거의 저희는 이제 그 프론트 뷰에서만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일단은 저는 보통 포인트를 사용해서 많이 모델링을 진행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쓸 게 UL이라고 해서 루프 셀렉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셀렉트 메뉴에서 이 루프 셀렉트라고 나와 있고요. 단축키는 UL. 이 U 물결표 L이 뭐냐면은 U를 누르고 나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U에서 L 이렇게 두 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이런 식으로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다 이제 클릭하시고 나서 프론트 뷰로 가서 봅시다. 자, 일단 UL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데 다른 더 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무브 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라이브 셀렉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인트나 웨지, 폴리곤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입니다. 라이브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고요. 폴리곤 상관없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렉탱글 셀렉션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렉탱글 셀렉션과 라이브 셀렉션 할 때 중요시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비지블 온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지블 온리가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 체크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드래그 했다고 가정해봤을 때 뒤에 있는 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만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이거 체크를 해제를 해야 여기서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프론트 뷰 같은 데서 볼 때에는 꼭 비지블 온리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세 번째 부분을 잡고 약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건 정확한 수치값은 없고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레퍼런스를 보고 보이는 대로 만들 거라서요. 너무 수치값에 예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약간 가운데서 위쪽에 볼록하고 밑으로 갈수록 그 약간 얇은 로켓 같은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올려주시고 나서 다시 드래그해서 올려주시고 맨 밑에 잡아주시고 T 눌러서 줄여주는데 이렇게 줄여도 되고요. 여기 자꾸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범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줄이든 상관없고 만약에 일정한 방향으로 줄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평면이라서 이렇게는 안 되겠죠. 다시 프론트 뷰로 가셔서 이 정도로 줄여주시고 나서 다시 라이브 셀렉션, 렉탱글 셀렉션 선택해주시고 드래그 T 왼쪽으로 드래그 해도 됩니다.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렉탱글 셀렉션 맨 밑에 잡아주시고 T 왼쪽으로 드래그 다시 렉탱글 셀렉션 클릭 T 왼쪽으로 드래그 대충 이 정도 모양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만진 게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랑 비슷하게 나와 있다면은 잡고 T 눌러서 이 파란색 Z축으로 그냥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렉탱글 셀렉션에서 잡아주시고 나서 아까 제가 축을 잡을 때
이렇게 드래그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잘못됐나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펴줄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정각도로 보이기, 왜냐면 이걸 저희가 당장 포트폴리오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펴주시고 나서 다시 T 눌러주시고 그냥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가서 봐야겠죠? 네, 이 정도로 가면은 네, 된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면이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는 퐁 태그라 그래서 이제 빛 받는 그 각도들을 계산해주는 거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개념들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주면 되는 거라서 문제는 안 되고요. 일단 여기서 सब디비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제가 분명히 파란색은 초록색의 아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सब디비전 그래서 Alt 누르는 상태로 마우스를 이렇게 떼면은 들어가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우주선의 모양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이 상태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바닥을 만들 건데 다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큐브를 만들어서 सब디비전의 기능은 그냥 면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마 맥스, 마야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바디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고요. 큐브는 켜주시고 나서 좀 줄여줘야겠죠. T 누르시고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E 눌러주시고 제가 단축키로 설명을 드리거나 이제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씩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네, 프론트 뷰로 와서 내려줄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대충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동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이걸 에디터블 시키기 전에는 모델링 모드라 그러죠. 모델링 모드에서는 이렇게 점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줄여주시고 나서 네,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라이트 뷰에서 볼 때 작업하기 편하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큐브의 Z 세그먼트를 2번 눌릴 거예요. 그 다음에 C 눌러서 다시 라이트 뷰로 넘어가신 다음에 포인트 모드에서 렉탱글 셀렉션 길게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눌러주신 다음에 일단 이거 맨 왼쪽을 잡고 R 눌러서 네, 90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닿는다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렉탱글 셀렉션 드래그 R 눌러서 이 정도로 맞춰줄 건데 W이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릴 때는 그냥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각도가 맞는 것 같고 다시 렉탱글 셀렉션 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2개는 약간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줄게요. 모델링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우클릭을 해서 루프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루프컷 여기 있죠? KL인데 이 루프컷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면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기능들은 모델링 기능들은 다 우클릭하면 나오거든요.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해가 되실 텐데 루프컷에서 이제 요 정도를 잘라줄 거예요. 왜 잘라주는 거냐면은 다시 라이트 뷰로 가서 렉탱글 셀렉션 요쪽을 좀 넣어주려고 이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쪽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를 조금 더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의 디테일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폴리건 선택 모드로 가서 UL 루프 셀렉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제 지금 이 면에 되면은 이쪽에 선택이 되는 거고 이쪽에 되면 이쪽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내용은 굳이 안 따라해도 큰 일은 안 납니다. 그냥 조금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얘를 눌러줍니다. 선택이 됐죠?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인셋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인셋인데 이게 23버전인가 25버전 이전 버전들은 익스트루드 이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이너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명칭이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게 그냥 I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셋이라고 나와 있고 아마 이전 버전인 분들은 익스트루드 이너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 좌클릭 드래그하면 돼요. 대신에 이 엑시스 축을 잡고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잡고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
추가적인 면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셋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이겠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단축키가 D입니다. D. 그러니까 ID 외우셔야겠죠? D 누르시고 나서 또 왼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죠. 제가 앞으로 인셋 익스트루드 기능을 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우시는 게 좋고요. 다시 이제 폴리곤 선택 모드 가서 UL 루프 셀렉션 잡아주시고 다 잡아졌죠. 그러면은 밑에까지 잡아졌는데 여기서 엣지 무브 툴 잡아주시고 나서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해주실 거예요.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왜 클릭하냐면은 저는 이쪽 면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클릭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면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아까 이게 너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다 못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리할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보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보잖아요, 앵글을. 그래서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이는 면들 작업할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맞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앞으로 작업할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정도 그냥 다시 맞춰 놓을게요. 설명하느라 그랬으니까. 다시 UL 선택해 주시고 나서 이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여기서 I 누르고 좌측 드래그. 또 지금 여기 꺾이는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좀 드래그하고 D 누르고 좌측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손쉽게 디테일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디테일을 넣어줄 건데요. 일단은 체크 표시를 하시게 되면 서브디비전이 풀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폴리곤 모드에서 루프 컷, 루프 패스 컷. 여기서 이제 루프 패스 컷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폴리곤으로 선택이 돼 있다고 해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쪽 면이랑 이쪽 면 두 가지만 넣어줄 거예요. 왜 넣냐면은 이쪽을 이제 익스트루드로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UL 루프 셀렉션 눌러주시고 Shift 누르면서 눌러주시고 D 눌러주시고 좌측 드래그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서 켜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만약에 나는 좀 각진 게 좋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베벨이라는 디포머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란색이 기준점으로 돼서 이 보라색은 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베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Alt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하위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Shift 누르고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벨이란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딱딱한 면들에 이런 식으로 곡선을 주는 거예요. 삽디비전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베벨을 적용하셨으면은 오프셋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이 넣을 건지, 그리고 सब디비전은 얼마나 촘촘하게 면들을 만들어 줄 건지. 저희가 근데 이거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이 정도만 넣어주고요. 다시 सब디비전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쪽 면들도 다 들어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베벨에서 오프셋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 정도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직각인 면들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이 큐브 다리잖아요. 레그인데 이 레그를 지금 저희가 이 4방향 혹은 8방향으로 맞춰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클로너가 제가 저번에 복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레그에 클로너 적용시킨다고 해서 이제 저번에 그리드를 배웠었는데 이번 레디얼을 배웠고요. 레디얼은 원 형태로 만들어서 복사시켜주는 거예요. 카운트랑 레디우스 있죠. 카운트는 개수, 복사시켜주는 개수고 레디우스는 범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 레그가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클로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클로너를 다시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는 방식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널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위치만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 할 때도 안 보이고. 레그를 널에 넣어주고 나서요. 다시 널을 클론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모드를 레디얼로. 그러면은 이제 이 레그는 위치는 여기 있지만 널에 의해서 널의 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클론을 적용시키면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탑뷰로 가서 개수는 6개로 맞춰주시고요.
레디우스를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레디우스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플러스를 거꾸로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조절하시고 나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게 맞으면 마이너스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우주선이 완성이 되고요. 저는 약간 아까부터 이렇게 거슬려가지고 그냥 베벨을 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벨을 해제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요 클로노에도 सब디비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쁜 것 같지는 않은데 부드러운 걸로 적합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서페이스를 굳이 두 개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클로너를 빼주고 하나 지워주시고 나서 이 바디를 누르신 상태로 너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Shift 누르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래라면은 이제 이게 두 개 들어가지게 되면은 동시 적용이 안 돼요. 지금 클로너만 적용이 되죠. 위에 있는 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널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무사히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레인을 만들어서 프론트 위에서 내려주시고요.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넓혀주세요. 왜냐면 카메라 앞에서 안 보여야 되니까 조금 더 넓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로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주선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걸 렌더링하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재질을 넣어보고 빛까지 넣어봐서 렌더링까지만 하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모델링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